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는 에너지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에너지 대란이다,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우리는 무서운 겨울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에 대해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의주시하고 주목하는 게 보여서 오늘도 한번 다시 이 이슈를 긴급 진단, 또 집중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이 이슈를 안 다룬다는 거는 이제 유가도 많이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걱정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상황을 바라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 갑자기 오펙 플러스 정례회의에서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유가가 자꾸 올라가지고 문제인데 감산하면 더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지금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걱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사는 그렇죠.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족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 쪽에서 관련된 가격들 계속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라는 쪽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안정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연준도 금리를 안 올리겠죠. 이제 더 이상 강하게 안 올리겠죠. 그러면은 모든 게 풀릴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연결고리긴 한데 그럴 기미가 아직은 안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오페크 플러스에서 이제 10만 배럴 정도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아니 왜 좀 물가 수준 낮아지기에 좀 그냥 오히려 증산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오페크 플러스는 아니죠.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일단 하반기에 되게 되면은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면서 하루 90만 배럴 정도 초과 공급이 나오게 생겼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오페크 플러스가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꾸준하게 원유 생산해서 어떤 유가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약간 방관적인 입장이었다고 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죠. 좀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10만 배럴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하루에 원유 1억 배럴 정도 생산되는데 10만 배럴이면 큰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뭔가 좀 하려고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오페크 플러스가 그래 한 10만 배럴 증산할게 이렇게 얘기해 줬던 부분들이 번복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갔었느냐라고 하는 또 변화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또 G7에서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협의를 했었는데 네. 그에 따른 반발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왜 너희 맘대로 가격을 상한을 제한을 두느냐라는 쪽 특히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러시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낮다는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오페크는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약간 좀 미묘하게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게 됐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입니다. 특히 이란의 핵 협상을 복원을 시켜서 이제 이란을 다시 산유국 쪽으로 끌어올린다라는 쪽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지금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반발하고 있죠.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네. 시아파, 수니파 맞아요. 아세요? 저도 공부했어요. 예, 네. 무슨 파세요? 예, 하여튼간 여기서 파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또 경쟁적인 입장들에서도 봤었을 때 경계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쪽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런 결과는 일단 오페크 플러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탈세계화 그리고 또 다원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쪽에서 이제 우리 것만 챙긴다, 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어떤 기조가 뚜렷해지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라던가 오펙 플러스의 경우에는 감산을 하고 싶고 자신들의 그 원유의 가격을 높이고 싶은데 또 미국은 합의하자 해놓고서는 상한제가 있다느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감산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또다시 상승하면서 연말에 그 겨울철에 우리 다시 이전 고점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감산 규모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감산한다고 했었을 때 특히 유가가 좀 흔들린다. 언제든지 감산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오페크 플러스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원유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국내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워낙 약세죠. 수입하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무역 적자가 커지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유가 상승이 된다라는 쪽, 특히 겨울이니까 유가를 통해서 뭔가 어떤 변화가 나오는 거는 솔직히 원유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뭐 어떤 화석에너지 쪽에서 난방용으로 크게 자리 잡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난방용 쪽은 저희가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LNG 쪽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들이죠. 근데 여기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하나 국내 산업적인 여파를 봤을 때 석유화학 섹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운송 같은 경우도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휘발유, 경유 뭐 이런 쪽이죠. 이런 쪽에서 다 산업적인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하나의 또 부담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그 고점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됐을 때 급격한 추락보다는 살짝의 조정 이후 다시 또 상승하는 물가 부분에서 많은 요소들이 하락했는데 이 원유 잡기가 도통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 안에서 그래 유가 상승의 수혜주를 골라보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정유주, S-오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나요? 네, 너무 단순합니다. 그럼 네. 어떤 복잡한 걸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거 말고라도 또,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어떤 정유주에 따른 이런 단순한 변화보다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적인 여파가 더 큽니다.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챙기는 건 맞겠지만 일단 정유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반기 엄청난 실적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강한 실적 모멘텀을 보여준다라는 쪽에서 기대감은 높았지만 거의 뭐 상반기에만 3조, S-오일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낮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숫자다라는 관점 쪽에서 고무적인 수치라고는 보여지는데 그럼 이게 상반기에 의해서 이후에 또 하반기도 그대로 이어가겠느냐? 요거는 좀 아닌 부분들이 나오죠. 하반기에는 약간 많이 나와야 분기당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한 4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은 3조 원대. 그러나 실적의 피크아웃은 이런 때 좀 쓴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유주를 바라보는 입장이 고점은 계속 언제든지 시도는 하겠지만 고점이 낮고 저점은 어느 정도 좀 플랫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적자나는 건 아니죠. 그러면 뭐 실적 모멘텀이 강했던 부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오고 또 한번 변화가 나왔을 때는 또 올라오고 거기다가 또 정유주의 입장 쪽에서는 단순하게 유가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제 마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은 유가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수요와 또 이제 정제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얼만큼 잘 팔리느냐. 근데 이런 거는 또 경기랑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원유에서 정제에서 나오는 이쪽 대표적인 납사를 비롯한 석유화학 제품들의 여러 가지 동향들까지 다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지금 수요 기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가격들이 좀 정체돼서 하락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암시하고 있다는 쪽도 하나의 부담 요인이라고 보는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유주는 안 좋다고 그럴 때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정제 마진 다시 뭐 보통 4달러, 5달러 대가 가장 또 중요한 어떤 마진의 BE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사시면 됩니다. 그때 정유주를 사자. 네, 그리고 다시 쭉 올라서 S-오일 기준으로 한 10만 원대 넘어가면 팔면 되고요. 뭐 이런 어떤 사이클의 움직임들을 좀 추적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아. 오히려 이런 사이클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미 보여줄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행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유가는 이런데 더 문제는 지금 천연가스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풀 듯 풀지 않는 이 러시아의 이런 행보에 또 유럽은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천연가스 우리가 봐야 돼. 투자 시 유의해야 될 핵심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솔직히 유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너무 러시아에 묶여 있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의존도가 싶습니다. 너무 컸다. 네, 솔직히 그거 말고도 가스전이나 좀 개발을 해서 북해 쪽에서 좀 조금만 더 노력했었으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는데 워낙 러시아가 우리 싸게 해줄게 그리고 또 관만 깔면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좀 투자하는데 좀 많이 약간 주저했었던 게 소홀히했다. 네, 그게 가장 큰 약점이고 게다가 또 지들이 죄송합니다.
그들의 무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ESG 한다고 그러면서 LNG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노르웨이라든가 영국의 북해 같은 경우에서도 대규모 가스전이나 충분히 가스를 팔 수 있는 그 유전은 있다고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뭐 3년, 5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아직 시간이 걸리죠. 근데 지금 상황 쪽에서는 여전히 너무 편하게만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왔던 타격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압박이 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ESG 반은 포기하고 그를 일단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겨울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또 돈 들어가고 아니 우리 트렌드 안 맞잖아 이렇게 되면은 괜히 또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애써 또 액션을 못하는 단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또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서도 다 살펴봤을 때 너무나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스주들이 그래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슨 에너지, 무슨 가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을 겁니다. 현 구간에서 보유자 혹은 신규로 눈여겨보고 있는 분들은 접근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지 마시죠. 사지 마시죠. 네, 이런 때 들어가 봐야 별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좀 주가가 좀 정체되거나 LNG 관련된 얘기가 좀 약간 좀 주춤했을 때 그런 때는 들어갔다가 한번 뭐 한 10% 뭐 수익 나고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주가가 올라간 상황 쪽에서는 이게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게 솔직히 이제 LNG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네. 우리도 아마 이제 전 세계 특히 유럽 쪽에서 그렇게 높이 거래되는데 그러면 다른 쪽에서도 당연히 가격이 자극을 받으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도 그러면 LNG 가격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예전보다는 한 20%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유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올려서 받아야지 하는데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라든가 어떤 유통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마진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물가 상승 압력들이 높다. 정부에서 약간 워워워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역마진이 납니다.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여파를 얼만큼 또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기존에 만약에 가스 요금 쪽에서 마진이 이만큼 한 10% 있었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15%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거면 나중에 밝혀지면은 가격이 오르니까 폭리취했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또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오히려 마진이 그렇게 높아가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너머가스 관련된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유통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그냥 테마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SK가스는 아직 안 갔어요. 얘는 언제 가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태를 찾아보니까 SK가스는 최근 이런 시장 안에서도 다소 부진한 모양새, 아직 고점 대비 좀 많이 남아있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오늘은 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GSE라던가 강원에너지 이런 좀 작은,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여전히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이슈로 묶이고 같은 수혜주라고 거론되는 종목인데도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건 방금 말씀하신 그 유통 구조에 있어서의 뭔가 이익단을 만들어낸다 안 만들어낸다 그 차이인지 아니면 단순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투자 매력도 차이인지. 대형주가 움직이지가 않죠. 네, 이런 시장 쪽에서. 그런 쪽에서 그래도 가스 하는데 가스 관련된 종목 뭐 없나 근데 좀 차트가 이쁘게 변해 있다. 글로 들어가는 현상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정적으로 보시되 혹시 또 이쪽에 대한 이슈가 또 주춤하다 그러면 또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는 또 폭이 좀 커지죠. 그런 걸 감안하셔서 소외돼 있을 때 사야 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시되 아마 그렇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SK가스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가격이 오른다고 그대로 올려서 받기에는 소비자 물가를 어느 정도 눌러야 되는 정부 입장과 좀 대치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적정 마진을 챙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염두를 하시되 또 기회는 들어올 겁니다. 또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그런 때는 접근을 하시되 지금은 일단 좀 관망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망하되 현 구간 눈여겨볼 관망하되 관심권 안에 둔다던가 혹은 이 종목은 관망하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할 만한 정유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면은 종목이 있을까요? 네, 또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BMT고요. BMT요. 네,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피팅 밸브 쪽입니다. 밸브. 네. 네, 아시는 회사인가 보죠? 오, 들어봤어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원래 강점이 매출의 한 55%, 60% 정도는 반도체 쪽입니다. 근데 반도체 쪽은 지금 최근에 그래도 지금 투자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고요. 그중에 또 한때 중요한 매출원이었던 조선 쪽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피팅 밸브에 대한 여러 가지 재조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이 회사도 네옴시티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쪽과 연결이 돼서 이쪽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업체 쪽에서 대부분 무슨 모 회사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인증을 못 받았는데 네. 이 회사는 6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쪽에서 매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내년 2024년 가게 되면 지금 증설까지 감안해서 나오게 되면 연간 한 2천억 대 정도까지는 증설 플러스 알파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올해 매출액 한 1,300억 대, 내년에 2천억 대, 2024년 3천억 대 회사 목표가 그렇습니다. 근데 ROE가 20%다. 괜찮죠? 네, 잘 지켜봐야 될 피팅 밸브 업체다. 이상입니다. 네, BMT를 현구간 눈여겨볼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산업용 PT 밸브 제조업체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에너지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